안녕하세요. 국쌤입니다. 오늘은 자녀 발표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. 잘 알려진 이시영 박사가 얘기한 연구 내용이 기억나요. 남자 고등학교의 한 학급을 그들이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드러나지 않게 존재감 없던 조용하고 착실한 학생들이 가장 가정과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그 결과였어요. 그때는 제가 생각하면 승진이든 고위 공무원이든 다 고시로 시험으로 성공하던 시대였잖아요.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. 뭘 알아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주목받아요. 공부를 잘하면 발표도 다 잘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. 제가 기억하는 한 여학생은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착실하고 성적도 우수했어요. 그렇지만 수행평가에 점수가 들어가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. 참 안타까웠죠. 이런 경우 어머니가 말이 없는 성격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.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란 거죠. 그런 성격은 남 앞에서 실수할까 지나치게 조심하는 내성적인 성격에 한두 번 발표를 놓치다 결국은 못하게 된 겁니다. 이제 말이 없는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 아이 말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아이가 삽니다. 유명한 김미경 강사는 학교에서 갔다 오면 아버지께 계속 학교의 일을 얘기했대잖아요. 그럼 아버지의 그 호응과 리액션이 오늘의 김미경을 만든 거예요. 요즘 세상에 발표가 안 되면 마케팅 영업이며 인터뷰, 부서회의 뭐 하나 주목받기 어려워요. 집에서 어머니표 발표 트레이닝을 연습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. 첫째, 자녀 책상이나 거실 탁자 장소를 정하세요. 처음엔 아이가 좋아하는 시를 그냥 감정을 좀 담아서 낭독하게 시작하세요.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동행하셔야 되니까 요리 전에 잠시 누구 엄마 요리 비법 레시피 하고 아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요리해 드세요. 애 들으라고 목소리도 좀 크게 연습하세요. 둘째, 이 발표라는 것은 생각과 논리를 담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 시 낭독 후에 이제 시에 대한 느낌을 한두 문장으로라도 정리해서 메모하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. 신중한 아이니까 바로 말하기보다는 메모해서 발표하도록 하면 학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생활 속에서 엄마는 무엇이든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너의 생각은 하면서 또 자신이 메모하고 엄마에게 얘기하도록 자꾸 훈련을 연단을 시키는 거죠. 이때 아이에게만 집중하셔야 하고 칭찬은 생각보다 잘해서 엄마가 기쁘다 이렇게 격려하세요. 독서한 내용도 몇 페이지 안 되어도 느낀 점,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메모하고 또 발표하도록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시간이 한두 달 걸리면서 습관이 되어가고 일상이 되어가는 거죠. 그 다음으로 정말 꼭 추천해 드리는 게 선생님 놀이예요. 이건 꼭 하셔야 돼요. 시간이 될 때 아이가 공부한 분량을 조금씩 나누어서 요즘에 그 미니 화이트보드 있죠. 거기에 매직판으로 매직펜으로 강조해서 써가며 엄마에게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왜 가장 효과적이냐면요. 완전히 알지 못하면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.
그래서 교사들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어머니도 아이에게 아이가 원하는, 알고자 하는 무엇, 관심 있는 것을, 그게 재즈든 힙합이든 이제 공부하셔서 또 이제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. 우리가 이것은 복습 효과도 있고 발표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이게 또 최고의 공부 방법이기도 해요. 우등생 집에는 애가 공부 시작하면 엄마가 수업 대기 중인 장면이 흔하게 포착됩니다. 이렇게 엄마표 발표 트레이닝을 하시면 아이의 사고력이나 이해력이나 이런 게 자라면서 자신감이 따라오죠. 아이가 낭독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스님 놀이의 수업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장면을 어머니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.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아이가 자기 모습과 목소리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. 그럼 아이 스스로 매일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고칠 점을 찾고 더 노력하게 될 거예요. 이제 발표가 일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비공개로 가족만 보는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. 지금 보시는 초등생은 구독자가 가족이에요. 썸네일은 앱게임 화면에서 그냥 가져오고요. 영어 단어만 적혀 있어요. 그리고 그 영어를 리딩하는 장면을 엄마가 촬영해서 매일 올리는 거예요. 당연히 댓글은 차단돼 있죠. 구독자가 가족인데요, 뭐. 근데 지금은 좀 늘었어요. 왜냐하면 아주 어떤 교육 전문가가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. 그래서 방문한 걸 보고 저도 알았어요.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익숙한 매체이고 유튜브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잖아요. 근데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된 변화를 느끼는 그 기분, 변화, 재미, 서서히 발표에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끌어주시니 아이는 스마트폰 안에 언제나 자기만이 아닌 검색으로 들어가면 유튜브에 떠 있는 자신의 영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. 노력하신 만큼 발표력이 조금씩 성장합니다.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이제는 발표력이 자기 역량을 드러내는 평가 기준이고 경쟁력이잖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가 더 큰 성장을 하시길 원하니까 경험을 주셔야 됩니다. 뭐 소규모 커뮤니티니까 또래여도 되고 선한 목적으로 모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참여하고 또 새로운 곳을 가족과 함께 여행할 때 새로운 사람과 만남 경험이죠. 그 사람과 자기 소개 경험이죠. 자기 생각을 짧게나마 나누는 기회. 이 경험 제공이 아이에게 세상에 날아가는 발표력의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. 아이가 점점 능숙해져서 나중에 감동과 웃음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.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감사드리며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.